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약보합권이죠. 0.3%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아직 장 끝난 건 아닌데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오늘 빼놓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5%대 강세 구간에 들어오면서 62평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는 떨어지죠. 그럼 명확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HBM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명확하게 조금 갈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이닉스. 자,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갈려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여기서 폭락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받고 하이닉스 쪽에서도 받는다.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삼성전자에서도 받고 하이닉스에서도 받으면 일단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부족한 수급이 없게 되니까 여기서 가격 협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붙으면 일단 악재가 되는 건 하이닉스는 분명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HBM은 핵심 기술이 본딩이에요. 본딩, 패키징, 그렇죠? 근데 이걸 어디서 해요? 한미반도체에서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와도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조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우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한미반도체 관련된 이걸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만 타점을 보고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관련된 또는 패키징 관련된 쪽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엑시콘이에요. 엑시콘이고, 그리고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긴 CXL 쪽인데 지금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의 특성을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죠. 이 가격을 통해서 우린 돈을 버니까. 그러면 이 내용, 즉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제 계좌 수익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거고요. 이 화면 보시면요, 1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내 계좌 수익입니다. 105%, 2배가 넘어갔죠. 같은 기간 동안에 시장 등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시장하고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갖고 수익 낸 걸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종목 관련돼서 이해가 된다면요, 장담컨대 다른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세경 하이테크가 있는데 자동일지 차트, 제가 매매한 타점이 다 나오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졌고 6%, 4% 그렇게 큰 수익은 보지 못했지만, 자, 어땠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매수했죠. 오늘 4% 강세.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 거예요. 강한 종목만 산다. 하지만 저가 잡지 않는다. 그래서 보유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간다. 그렇다고 단타를 하진 않고 스윙급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 보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해서 75%의 수익, 어마어마하죠. 이런 시세가 나오는 게 뭐 특정한 패턴이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 가치를 땡겨놨으면 당연히 주가가 먼저 가죠. 먼저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말고도요, 뭐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들, 자, 내용 보시면 모두 다 동일하죠. 신고가 돌파 구간의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매도 32%의 수익. 그렇죠?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뭘 한다? 신고가 구간의 매매를.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돈 안 받습니다.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는 이 내용을 보면 다 확인이 된 거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하죠.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나요? 아니죠. 한미반도체 실적 보잖아요. 가관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쭉 내려서 한미반도체 실적 보면, 자, 340억
그쵸? 23년도예요. 이건 24년도의 예상치입니다. 근데 1483억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1분기 예상치가 250억으로 찍히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250억 정도는 찍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22년도의 실적을 1분기에 회복세를 보여서 255억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1년치를 곱하기 4를 딱 때려버리면 10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22년도의 실적도 못 넘어요. 그러면 주가는 언제 올라간다는 겁니까?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은 부분이 있을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대형주, 그렇죠? 지금 한미반도체도 시가총액이 막 9조, 10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은 종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대형주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 어때요? 지금 적자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보면 이 내용인데 어때요? 적자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에서 흑자로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요. 1조 1000억 원. 그랬을 때 회복기가 11조 정도가 24년 예상치입니다. 그랬는데 주가는 저가 대비해서 어디까지 올랐나요? 7만 3천 원부터 강세. 그렇죠? 7만 원. 2배가 넘죠.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이렇게 돼요.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인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좋아요? 아니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반도체 경기가 왜 돌았어요? AI 수요 때문에. AI 수요 때문에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GPU의 수요가 늘어나고 GPU에는 HBM이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오늘 왜 강세예요? HBM의 엔비디아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으니까. HBM은 가장 핵심 장비가 뭐예요? 패키징 장비예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요? 한미반도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끝났죠. 삼성전자 올라가도 한미반도체는 먼저 올라갔으니까 바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보합권에서 등락인데 하이닉스는 그렇죠. 파이가 줄어들죠. 파이가 줄어드니까 뭐가 나와요? 3%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딩 기술에 대한 그렇죠. TC 본더를 다른 쪽에서 납품하지 않는 다음에는 한미반도체의 시세는 계속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패키징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되게 중요해요. 되게 미세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TSMC에서 지금 3나노 공정은 애플에서 휩쓸었고 4나노 공정은 엔비디아에서 휩쓸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HBM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서버가 거의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GPU 서버 15만 개를 작년에 23년도 있죠. 그렇죠? 이제 개화식에 들어왔는데 23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고요. 15만 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고, 두 번째가 메타에서 샀어요. 메타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15만 개가 얼마 전에 신제품 발표했죠. 신제품 발표하면 거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성능이 높아지는 만큼 더 집적도가 높게, 그쵸? 고사양의 메모리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GPU에 대한 교체 수요, 즉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아마 엔비디아에서 이제 1년 단위로 낸다 그랬으니까 3세대쯤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3년 주기로는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HBM 외적인 뭐 다른 거를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3파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3파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신사업 들어와 갖고 뭐 누가 뭘 한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엔비디아 독주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2의 TSMC가 되지 않을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강세 구간에도 좋고 하이닉스가 다시 돌아도 좋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 향 이쪽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건 삼성전자가 뭘 했어요? HBM에 늦었죠. 그래서 발생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은 관련돼 있는 종목을 파악을 하자. 그게 핵심인데 이거 대형주 다 끄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엑시콘 그렇죠. 이 관련된 거는 한미반도체와 관련이 돼 있다기보다 반도체 관련된 그 후공정 패키징 쪽이에요. 엑시콘,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 매매한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뉴로모픽 쪽으로 들어가서 자람 테크놀로지 75% 3일 걸렸고요.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30% 일주일 안 걸렸죠.
그리고 2월 달에 봐도 DI 자 보세요. 18% 22% 이런 식으로 수익이 가능하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한미반도체 타점이 나올 때까지 반도체 종목을 돌려치자.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타점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같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엔비디아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신제품을 또 내놨다.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련주들의 타점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자. AI 시대에 늦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떨어지죠. 근데 언제 떨어져요? 올라가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 왜? 강한 종목이 더 가고 주도주가 되니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내가 종목군을 나눠갈지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